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아재의 전자기기 리뷰입니다. 이번엔 어떤 제품을 일반인의 시선에서 살펴볼 거냐? 바로 게이밍 기어의 명품 레이저사의 오나타 크로마 V2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아재요, 웬 멤브레인인겨?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왜 이 키보드를 선택했는지 이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시죠. 역시 이번 리뷰에도 두 갈식으로 이 제품들의 특징들을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메카 멤브레인 스위치입니다. 신비로운 기감, 잊을 수 없는 기감입니다. 휘발유 경유차만 타다가 하이브리드 차를 탔을 때 신사람을 느끼는 수준의 색다름입니다. 두 번째, 미디어키 멀티펑션 디지털 휠입니다. 미디어키는 사실 그닥, 그러나 휠은 정말 걸작이군요. 세 번째, 팜레스트. 저는 키보드를 산 게 아니라 이 팜레스트를 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 크로마 RGB. 역시 게이밍 기어계의 명품다운 퀄리티입니다. 다섯 번째, Fully Programmable Keys. 저처럼 키를 바꿔야 하는 지병이 있거나 빠른 작업을 원해 매크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 케이블 라우팅 매니지먼트. 사실 저에겐 익숙한 방식인데 레이저에서는 상당히 자랑하고 싶은 부분인가 보군요. 무선으로 만들었다면 애초에 케이블을 매니지먼트 할 필요가 없는데 자, 그럼 이제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로 메카 멤브레인 스위치가 가장 특징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기계식과 멤브레인을 합쳐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기계식은 뭐고 멤브레인은 뭐냐? 쉽게 설명하자면 PC방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찰칵거리는 키보드들이 대표적인 기계식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멤브레인은 컴퓨터 사면 공짜로 주는 키보드이자 학교 다닐 때 컴퓨터실에서 쉽게 접하는 키보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아재요, 도대체 공짜로 주는 키보드랑 비슷하다면 그걸 왜 돈 10만원을 주고 사는겨?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영상을 끄려 하신다면 요건 단순 공짜 키보드와는 차원이 다른 느낌입니다. 당연하겠죠, 돈 10만원이나 하니까요. 역시 돈이 비싸면 비쌀수록 좋은 건 시장 경제 체제의 당연한 논리로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사치제. 이 키감은 뭐랄까, 버튼을 누를 때 느껴지는 손끝의 느낌이 아주 쫀득쫀득하면서 왠지 옛날 드라마에 나오는 타자기를 치는 소리를 느끼게 해주면서 평평한 얇은 카카오 99% 초콜릿을 손가락으로 톡톡 눌러 부러뜨리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나도 모르게 딸깍이고 있는 볼펜이랄까요? 하여튼 이 느낌을 타건을 할 수 있는 곳에서 한번 쳐보고 나면 계속 손가락이 이 키보드를 열망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미디어키 멀티펑션 디지털 휠입니다. 구버전에는 없던 버튼들이 신버전인 V2에는 도입되었습니다. 사실 미디어키는 우리들 주로 방향키나 스페이스바로 알아서들 잘 하잖아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이십니다만 이 휠이 아주 유용물입니다. 편집을 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보석 같은 존재죠. 프리미어 프로로 저는 영상 편집을 하는데 이때 녹음을 해보면 제 목소리가 다시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기 때문에 대본을 써놓고 읽는데도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마치 쇼미에 나온 준비가 덜 된 래퍼들 마냥 대사를 절어대죠. 그래서 보통 스피커를 끈 상태로 녹음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스피커를 끄면 프리미어 프로에서 스피커 정보를 잃어버렸어요 라며 헛소리를 해대죠. 아주 귀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어 스위치를 별도로 구매해서 음소거로 눌러두고 녹음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런 잡다한 거 필요 없이 키보드에 이 휠이 떡하니 붙어 있으니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해피타임을 가지시다가 엄크가 뜨셨을 때 아주 재빠르게 흔적을 지울 수 있죠. 세 번째로는 리스트 레스트입니다. 우리는 주로 팜레라고 부르죠. 저는 팜레스트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키보드와 손목의 높이가 키보드를 주로 사용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드리고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키보드의 기구적 형상이 탄생부터 잘못되었다는 연구도 많이 발표되고 있죠.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주는 팜레스트는 키보드의 구성이 있어 더없이 중요합니다. 저는 키보드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 팜레스트를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레이저사에서 창렬한 가격에 별도 판매를 하는 팜레스트를 이 키보드에는 끼워서 판매를 하네요. 아주 칭찬합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것도 가장 키보드와 일체감 있고 사용성이 좋은 팜레스트를 오나타 크로마와 찰떡으로 별도 제작해서 말이죠. 아까 키금 설명드릴 때 사실 탁월해 보일 수 있는 매장 가셔서 쳐보면 잊을 수 없다 했지만 팜레스트에 손목 올려두는 순간 이미 이번 달 용돈 또는 비자금 등을 계산해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 크로마 RGB입니다. 제가 RGB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것도 일반 RGB가 아닌 ARGB를요. ARGB가 뭐냐? Advanced RGB라고 색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바뀔 수 있는 것을 ARGB라고 하는데, 제가 이 ARGB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키보드, 마우스패드, 마우스, 스피커, 무선 헤드셋 거치대, CPU 펜, 케이스 펜, 그리고 무려 책상에까지 ARGB를 지원하는 제품들을 사모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고 밝은 크로마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키보드 RGB를 딱 켜놓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불멍을 하게 될 정도로 화려하고 정갈합니다. 사실 크로마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거 당장 구매하셔야 할 것 같네요. 다섯 번째로 Fully Programmable Keys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업무상 리눅스상에서 프로그래밍을 자주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 주위 사람들로부터 쉽게 해피해킹이라는 키보드를 접하게 되었고, 해피해킹은 컨트롤 키가 일반 키보드의 캡스락 위치에 있어서 해피해킹을 쓰다가 다른 키보드를 쓰면 자꾸 캡스락을 누르는 지병에 걸리게 되었죠. 특히 롤플레이 시 스킬 레벨업을 자꾸 캡스락 플러스 QWER 등을 눌러서 선 1렙 찍고도 스킬 하나로 발려버리는 경우가, 그래서 저는 키를 마음껏 변경하고 매크로를 설정할 수 있는 이 키보드가 너무나 만족스럽지만 일반인들은 사실상 크게 쓸모없는 기능에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케이블 라우팅 매니지먼트입니다. 케이블이 보통 키보드의 중심으로만 나와 있는 키보드들이 많죠. 근데 이 키보드는 케이블의 방향을 여러 방향으로 내부를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사실 하이엔드 키보드들인 리얼포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전부터 채용해왔던 방식이긴 합니다만 이 키보드에도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요. 저처럼 데스크 셋업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선이 아닌 것만 해도 지저분해 보여서 싫은데 케이블까지 돌아져서 나가야 한다면 너무 거슬리거든요. 이렇게 레이저 오나타 크로마 V2 모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사볼만한 키보드이지 않나요? 그럼 이상으로 모든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 뒷부분은 남은 타근 영상과 RGB 영상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